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정입니다. 네. 자, 유윤정 씨. 이 뚜껑 있는 볼펜, 지금 뚜껑이 없는데 네. 뚜껑 있는 볼펜 있잖아요. 그 뚜껑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이윤정 아나운서. 이 구멍이 왜 뚫려 있냐? 숨 쉬려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왜 네. 뚫려 있는 줄 아십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잉크가 써있네. 빨리 볼펜도 숨 쉬라라고 써있네. 예. 빨리 닳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닳아서 새 거 빨리 사라고 아하. 뭐 이런 의미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든 입에 넣고 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애기들이 그래서 볼펜 뚜껑 같은 것도 가끔 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뚜껑에 구멍이 없으면 그 기도가 막힌대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뚜껑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볼펜 뚜껑이 기도로 넘어가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막는다고 합니다. 저 지금 알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남다른 배려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록 조립하는 장난감도 보면 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한 이유이고 또 예. 남다른 배려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맞아요. 이유지만 그런 배려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참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하다 싶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취준생 여러분들도 조금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예. 생각도 듭니다. 상반기 공채 또 어떻게 할지 좀 미리 좀 알려주고 이러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취업 준비생 여러분 대신 저희 잡정보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 또 가장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혼내면서도 네. 또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지금부터 1시간 기대를 갖고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취업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불합격 통지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넌 불합격이야. 불합격만 내어주는 기업에 답답한 마음을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취업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오늘은 자소서 시간입니다. 네, 불합격 자소서를 합격 자소서로 만들어 주실 그래요. 분이십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일 났어요. 왜요? 먹구름입니다. 인사를 하고 먹구름이라고 그래요. 예. 네. 왜요? 먹구름 조민혁인데요. 아니 예년 같으면 지금 오늘 2월 8일 아닙니까? 2월 초면은 사실은 상반기 기업들의 채용 그 규모 소식이 정해져야 돼요. 원래는 이제 구정이 통계적으로? 지나면 그 이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발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SK를 제외한 다른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아예 채용 규모 자체를 정하지를 지금 못했어요. 그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분명 영향이 연결이 있지 돼 있기 때문에?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룹 공채를 안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룹 공채를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 규모가 큰 데들은 채용 인원도 많기 때문에 소위 이제 지주사라 그래서 그 지주사에서 채용 인원을 딱 정해줘요. 그래서 할당하는 개념이거든요. 삼성 너희는 뭐 10,000명 뽑아라, 몇 명 뽑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그 계획 자체를 못 세웠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해라. 각 계열사별로 알아서 필요한 인원만 뽑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포스코였지만 계열사들한테 맡기면 채용을 안 해요. 아예. 왜냐하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인원을 줄이려는 게 계열사들의 그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하더라도 서로 이제 필요한 계열사들끼리 정말 좀 인원만. 눈치 보죠. 뭐 삼성전자는 몇 명 이번에 뽑는데 그럼 우리 삼성바이오팜은 좀 줄이자. 생명은 뭐 상반기 때 채용을 뒤로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큰일이에요. 삼성이 이렇게 정하지를 못하면 다른 계열사들도 이제 다른 그 타 재벌 회사들도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 전체 인원 자체가 예. 제 생각엔 한 2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까지도 줄지 않을까라는 좀 네. 조바심이 있어서 아무튼 좀 이럴수록 자소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민혁 선생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를 꼭 사서 보셔야 된다는 네, 거. 오프닝부터 아무리 정말 얘기도 안 사. 우리 그 뭐야 지난번에 200회 특집 예, 그런 거나 증정 달라 그러고 애들이 그래요. 본인 돈으로 안 사요? 안 삽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공짜 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 머리만 오프닝부터 벗겨줍니다. 정말 우울해지는데요. 이분이라면 이 먹구름을 확 날려주실 그래요. 것 저쪽에서 같습니다. 또 웃고 있네요. 또 네. 이미 좀 웃음에 시동을 걸고 있는 분이죠. 네, 예. 미소가 환해지는 분이시죠. 구분학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힐링 요정이라는 말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사실 조금 섭섭했는데 오늘 힘차게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조민혁 선생님한테 아주 뭐 혼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친구인데 또 모르죠. 또 어제 그 저희가 또 지적했던 모습이 네.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떨어졌나 이번 주의 주인공이죠. 이지윤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뭔가 좀 남다른 친구예요. 예. 오늘 이틀째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네, 더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편안해진 거 맞아요? 정말요? 그게 뭐야? 세상 어색하게 그 집 안방 대답하네. 같아요. 안방 네. 같아요? 네. 안방 같다. 안방 같대요? 예. 네. 안방인지는 뭐 건넌방인지 봐야겠습니다만. 자, 민혁 쌤, 그 네. 지윤 학생 자소서를 보셨겠고 봤죠. 또 아까 이제 뭐 대기실에서도 첫인상을 보셨겠지만 아까 굉장히 좀 다소곳하게 있던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소서와 첫인상. 왜 이제야 왔니? 이 노래 아세요 혹시? 알죠. 정엽의 그, 왜 이제야 이제야 왔니? 왔니? 네. 왜 이제 예. 왔어?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 이지훈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해요. 엑셀로 그 합격률 보셨어요? 얘기하잖아. 아, 그래서 네네. 본인 갑자기 치고 알겠습니다. 들어와.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나서지 말라니까. 네, 하시죠. 그래서 이거 그, 큰일 난다니까. 그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지원했던 회사들 뭐 합격률 그리고 예. 전공이랑 관련 없는 회사의 합격률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일단 절실함은 느껴졌고 네, 맞아요. 칭찬할 만하다. 다만 왜 이제야 왔니? 그 자소서를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그 거기에 이유가 있었고. 거의 크레모아 같은 지레밭 같은 얘기들이 막 숨어져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이걸 본인은 이걸 이렇게 대량 살상용 밟았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지윤 학생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잘 온 이유가 뭐냐면 전공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그러면 이제 보통 채용 시장에서 외식 쪽이 강한 학교거든요. 맞습니까? 호텔 뭐 있죠, 그죠? 네, 호텔이라든지 네. 뭐 한방 뭐 이런 과들 있잖아요. 왜? 그래서 네. 그런 소위 외식 쪽이 아주 강한 학교인데다가 본인의 전공도 또 그쪽이라서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지윤 학생의 전공이 서류 단계에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또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전공이 좋으면 자소서를 조금 삐끗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본인 전공에 맞는 데에서는 좀 괜찮을 그렇죠. 것 그 같아요. 자소서를 아무리 못 써도 전공 점수가 워낙에 높아서 그대로 이제 면접장까지 갔다가 터져버려요. 이게 면접장에서 본인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서류에서 좀 많이 좀 불합격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 합격률이면 제가 볼 때는 한 40개 정도 지원했나요? 근데 30, 아니 나 어제도 네. 얘기했지만 하스피탈리티 쪽인데 식품 쪽인데 외식 쪽인데 그 뭐 오뚜기나 이런 데서도 서류조차 안 해주는 게 좀 있지. 기분 그래서 나쁘지 제가 오늘 않습니까? 가지고 왔어요. 예. 그 얘기를 있어요? 좀 그 얘기 있어요, 드리기 위해서. 이따가? 네. 네. 알겠어요. 일단 예. 먼저 자소서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구본학 캐스터 자소서 좀 알려주시죠. 함께 보시죠. 네. 네, 민혁쌤이 두 가지의 자소서를 정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서류에서 탈락했던 대한항공 자소서고요. 두 번째는 서류는 붙었지만 1차 면접에서 탈락했던 아모레퍼시픽 자소서입니다. 아까 이제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지뢰가 숨어 있을지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 자소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은요. 이 많은 직장 중에서 항공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특히 대한항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글자 수는 총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윤 학생이 어떻게 작성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제목으로 존경할 수 있는 기업 대한항공이라고 달아줬습니다. 조금 무난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그 나라의 첫인상입니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를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서비스 경영학도로서 항공사에 근무하며 이 항공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의 항공사입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듯 1위 기업이라는 프라이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12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 트렌드에 맞춘 관광 상품처럼 변화에 대응하며 고객들의 마음을 지켜온 성실함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진정한 프라이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 후 2년 동안은 롤모델 선배를 정해서 그분이 보유한 역량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늘 사용해온 업무 적응 방식으로서 늘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의 강점을 업무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SNS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모바일 채널에서의 감각과 또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 기획과 상품, 소통 전략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바로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던 아모레퍼시픽 자소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질문은요. 기아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왜 그 기준에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 기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 100자에서 800자 정도 작성을 해주면 됐습니다. 지훈 학생이 어떻게 작성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제목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정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동아리를 선택할 때 제가 선택한 기준은 얼마나 성장 기회가 많냐는 것이었습니다. 교내 밴드 동아리에 입부하였을 때도 가장 엄격하지만 무대를 설 기회가 많은 곳을 찾았으며 광고 동아리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졌지만 가장 오래되고 명망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군대식 문화, 잦은 밤샘 활동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속에 성장 기회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은 결과 많은 것들을 배우며 그룹과 동반 성장하였고 이 성장 기회가 있는 곳이라는 선택 기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각종 스태프 활동, 또 인턴 활동 또한 필요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늘 좋은 성과와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직장인 평생 삶의 터전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이 성장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인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아모레 혁신의 기록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내용은 최초의 한방 화장품, 세계 브랜드가 벤치마킹하는 에어쿠션, 최근에 런칭한 맞춤형 화장품 등 아모레퍼시픽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혁신을 기록해왔습니다. 국내 마켓 리더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도전하는 아모레의 도전 정신은 제게 떨리는 긴장과 비전을 줍니다. 또한 아모레는 ABC 워킹타임,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 등 임직원들의 힘을 믿고 임직원들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성장에 목마르고 또 도전을 원하는 저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소서 똑같은 지훈 학생이 썼지만 하나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고 또 하나는 탈락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부족을 했을지 또 지훈 학생에게는 어떤 점이 필요할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하고 아모레퍼시픽 알아봤는데요. 네.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존경할 수 있는 기업 대한항공이라고 했더니 한숨을 굉장히 크게 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입사 후 2년 동안은 롤모델 선배를 정해서 그분이 보유한 역량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또 한숨이 크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숨의 의미는 뭡니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주연 학생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그 공략을 하지 못해서 공략점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지훈 학생 자소서 한 몇 가지 보내주신 걸 쭉 봐서 첫 번째 자소서를 확인했을 때 조사한 내용이 많아서 혹시 다른 회사는 또 어떻게 했나 지원 동기 쓰거나 이럴 때 뭐 다른 논리나 이런 게 있나 하고 봤더니 거의 논리가 본인이 밀고 있는 게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일단 좀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서 성장?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제가 이주윤 학생하고 같이 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래요. 네. 경희대학교 진학하실 때 네. 그 다른 학교도 혹시 있었어요? 가실 수 있는? 네, 있었어요. 어디요? 성균관대 영상. 성균관대? 네.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를 진학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장학금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는 나랑 학교랑 어디를 많이 봐요? 내가. 학교로 이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가 잘 돼야 됩니까? 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우리가 진학할 때는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뭔가 학교로부터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등록금을 돈을 냈으니까 내니까. 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반면에 회사는 어떨까요? 제가 돈을 받죠. 돈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예처럼 일해야죠. 노예처럼요? 이 사람 피해의식 있는 거야. 왜 노예란 표현을 써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지훈 학생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 우리가 진학하는 거랑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쓰는 거는 정반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가 가세요? 자, 그렇다면은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지금 이지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받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걸 써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회사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회사에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회사에 뭔가를 해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입니까? 미래. 미래죠. 오케이.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 그러면 좋아요. 스펙이 좋아요. 미래에 내가 어떤 가치를 주려면 현재에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회사에. 목표 지향점. 목표를 물론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이거를 알아야 또 내가 이거를 발견해야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지훈 학생한테 뭔가를 줘야 되죠. 컨설턴트니까 이지훈 학생의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개선을 해주려면 이지훈 학생의 자소서를 제가 막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할 게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이지훈 학생은 합격할 거예요. 자, 방송 마칠게요. 이러면 당장은 어떻게 뭐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집에 가는 길에 저를 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에 지원한 회사의 개선점이나 또는 노력을 해서 뭔가 문제적인 점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에 어쨌든 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일을 해야 가치를 전달을 해줄 수 있고, 근데 가치를 내가 바로 뭔가 딱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지원한 회사의 문제점이 뭐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직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항공에 뭐 항공관리직, 정비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정비사로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을 해줄까를 고민을 해보면 내 전공 강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 전공 뭐 기계과라든지 뭐 전자과 전공 관련된 강점을 써버리면 되는데 우리 문과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강점이 있어서 저는 지원한 회사에 뭐 영업관리라든지 뭐 지상직이라든지 뭐 스토어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제 제 책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요 논리는 아주 이상적이고 채용팀에서 좋아하는 논리예요. 근데 지원자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위 직업관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취업이 급해서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이지훈 학생처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첫 단락에서 제가 한숨을 쉬었던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존경할 수 있는 기업 대한항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존경을 하죠, 물론 대한항공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원의 관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지금 뭐 보면은 구정 때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은 전혀 다른 풍경이잖아요. 구정 때 어디 제사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여행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회사 직원이라면은 출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성수기에 고객들, 승객들을 내가 관리하고 응대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지상직 직원들은. 그럼 존경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게 아니라 지원한 분야에서 뭔가 이 회사가 고민하는 게 뭘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작성하신 내용을 지금 보시면 도루묵술. 니네 회사는 1위야. 잘 나가. 그것도 1, 2년이 아니야. 연속으로 12년이야. 니네 너무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2년 내내 배울 거야. 참고로 2년 동안에 배운다는 거는 이건 정말 철저하게 학생 관점이에요. 굳이 내가 배울 사람을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두 분도?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팀원이라든지 후배를 받아야 되는데 선배님 저는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공부를 같습니다. 좀 하고요. 예. 일단 선배님들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냥 배울게요. 대신에 통장에 월급은 너 나가. 월급이 왜 이렇게 이러겠죠, 적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거를 전 이게 실수인 줄 알았어요. 대한항공에 쓰신 이 논리가 실수인 줄 알고 AP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어요. 저는 사실 AP 아모레퍼시픽은 또 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몰랐구나. 거예요. 지금 AP를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지윤 학생이 대답한 게 성장 기회가 얼마나 있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경희대랑 성균관대 지원할 때 경희대가 내가 좀 더 성장할 것 같은데라고 논리를 정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지윤 학생은 왜 합격을 했느냐? 온전히 경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냥 경험 자체만 대단했기 때문에. 뭐 다시 많이 말해서 했던 친구니까. 그렇죠. 이지훈 학생의 어떤 직업관이나 이런 부분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뒤에 나오는 또 2번, 3번 뭐 이런 쪽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강점, 역량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면접을 가면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지훈 학생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이지훈 학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소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네. 잘 썼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준도 봐봐. 성장 기회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딱 주제에 맞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아까 기회가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게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조쌤 말대로 보면은 말하지도 결과적으로 않은 얘기죠. 회사가 좋아서 네. 나 좀 더 키워주세요. 여기 좀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놀게요. 이 느낌이 회사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는 그 잘 말인 것 정리를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죠? 제가 이걸 그 조금 얘기네. 더 지훈 씨 그 채용팀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이건 진짜 드리면 못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지훈 학생 자소서 직무가 어디였어요? AP는 AP는 채널 부스터예요? 영업 지원. 채널 부스터? 네네, 관리? 채널 부스터로 채널 부스터로 일하는. 지원을 하신 거죠. 그럼 채널 네. 부스터 지원하신 분들의 자소서를 쭉 뽑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봐요. 그럼 이제 저랑 뭐 인사팀 내에 몇 분이 이렇게 계시면 대화를 한다고요. 야, 얘도 1번 항목에 성장 가능성을 썼어. 야, 아까 전에 성장 가능성 쓴 애들 있었잖아. 야, 이거 요새 유행인가 보다. 아, 그 조민혁이라고 그 사람이 책 내가지고요. 요새는 진짜 이렇대요. 야, 근데 이 친구는 1번은 그런데 2번, 3번 보니까 채널 부스터 하기에 그래도 적합한 경험들이 있는데 얘는 면접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어허. 그냥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내막을 모르니까 구직자들은 나 서류 통과됐네. 그리고 자기 자소서를 달달 외워서 1번에 있는 내용을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지윤입니다. 저는 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한 지원자입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이 도라이네. 쟤 뭐야. 그러고 이제 질문을 해요. 이지윤 학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 지금 뭐 화장품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지원한 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뭐 혹시 뭐 저희랑 동일한 기준인가요? 그럼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러고 이제 본인은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떨어지죠. 그러고 이제 뭐 AP 화장품 불매 운동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CJ 떨어지잖아요. CJ 떨어지면 애들이 그때부터- 빵집을 뚜레주로 안 갑니다. CGV 안 보고. 안 봐요. 옷쇼핑 안 봐요.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스텝이 꼬이는구나. 그래서 스텝이 이게 꼬이면서 구직 어떻게 해야 활동을 될까, 이제. 오래 하면 그래서 그렇죠. 그렇구나. 반사회 반기업적인 정서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긍정적으로. 소비자 회사를 계속 야당 정신만 더 강해지는 거네요. 아, 되게, 그럼요. 그죠? 저는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네. 이지훈 학생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다 쓰셔야 되는 다시 써야 상황이고 되는데 기준 자체를 다르게 글을 써야 되고요. 다시 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음.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이도 많은 편이 아니고 첫 아, 그쵸. 공채를 네. 하시다 보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이런 좋은 스펙과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성장해야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원 동기의 한 축의 논리로만 가지고 계신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그러면은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자칫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다며요. 한 것도 아무도 없으면서 마치 뭐 되게 뭔가 큰 포부를 밝히면 예전에 그 3번 호동 다녔던 그 친구 있잖아요. 알바했던 네. 알바 네. 7,200시간. 네, 7,800시간. 그 친구 같은 세종대, 경우는 신세계 푸드 시스템에다가 왜 문제점 얘기했더니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문제점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했는데 나쁘죠. 그건 어떤 개념이에요? 아까 또 문제점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더 그렇죠.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개선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회사가 해야 될 굉장히 큰 얘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관리직을 지원했다고 해서 매출을 당장 뭐 1,000억을 막 5천억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뜬구름 없는 그거는 얘기. 부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 또는 마케팅 영업 본부장이 하는 건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매출이란 얘기를 했으면 안 되지. 아하. 대신에 매대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랬구나.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삼동은 테헤란로 주변에 오피스 상권,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요러한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뛰어라 실제적으로. 그렇지. 나는 요런 걸 한번 해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 요 정도의 좀 규모가 그러니까 그 범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때 그 친구는 농심의 이름이 촌스럽다 뭐 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돼. 아직도 국내 시장에 한정돼 있다. 글로벌로 나가지 못하는 너희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일차에서 탈락. 그래서 아마 그렇구나. 오뚜기나 이런 회사도 아마 이지훈 학생이 사실 오뚜기는 식품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식품인데 오뚜기 직원들한테 3분 카레를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직접 내가 직원한테 구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소위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뚜기 직원들이. 그래서 굳이 오뚜기 제품이라든지 뭐 고추장, 냉동식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점이 있다는 협상하고 조율하고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아마 충분히 저는 이지훈 학생이 서류 정도는 넘을 수 있는 네. 오히려 전 서류는 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대로 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서류를 넘어서 면접까지 저는 가시는 게 아마 최종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그 지윤 학생이 영업 네. 기획과 또 영업 지원, 그다음에 MD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영업 지원보다도 영업 관리, 그러니까 그 이지훈 학생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직무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영업 기획은 마케팅이거든요. 지금 존재하지 존필쌤 얘기가 기획이랑 저기 HRD 쪽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라. 맞는 말씀 거의 간만에 앞섰기 하셨네요. 네, 제대로 짚었다 정필 쌤. 네, 그래서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 그리고 MD 같은 직무는 경력자들을 선호해요. 뭐든지 다 한다의 주말. 머천다이징인데 예. 그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영업, 소싱, 컴플레인 대응 모든 프로세스를 다 혼자서 관리하는 게 MD. 그러니까 PD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승환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맨날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기획하고 그렇네요. 만드는 경력자거든요. 저희 맞네요. PD도.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 바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입 사원을 뽑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도 해보고 쇼핑몰도 한번 내가 운영도 해봐서 기획 단계부터 다 해봤던 이런 지원자들이 지금 넘쳐나서요. 타고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MD보다도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발로 뛰는 직무가 적합하다. 지윤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요. 쭉 민혁 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뭔가 좀 생각해요?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생각했던 있었나요? 기준 같은 게 좀 달라졌을 것 같고. 네, 그치. 성장 기회를 쓴 거는 이제 지원 동기에서 열정 있는 신입사원을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열정을 어필하려고 쓴 거였는데 열정적으로 본인이 성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려는 사람이 또 회사를 위해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지훈 학생 말씀이 네.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가 그렇게 느껴지게 안 닭이 쓰는 먼저냐 거지. 계란이 네. 먼저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본인이 먼저 회사에 기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인사팀에서 유학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유학이라든지 뭐 해외 파견 이것도 이제 인사팀 내에서 직원들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건데 어떤 직원을 선발하냐면 고과가 좋고 성과를 냈던 사람들을 선발을 해요. 뭔가 진짜 이 지원자는 교육을 해주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팀장도 될 수 있고 뭔가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소서에 쓴 내용은 후순위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좀 그러니까 내일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용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못 쓰고 잘 쓰고의 개념이 아니고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저도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벌써 2월 8일이고 공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뿌리 깊게 평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뭐 금요일도 저희가 시간이 있지만 이지윤 학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를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자소서 소재거리라든지 면접을 잘 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현직자들을 만나서 계속 대화하다 보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현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에 뭐를 내가 좀 더 더해줄까 이런 그런 식으로 내 사고방식을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윤 학생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가감없이 물어봐요. 가감 없이 기회 물어봐요. 많지 않아요. 그 제가 유리한 기업들이 있고 불리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외식 경영 쪽에는 자소서가 조금 쓸 것도 많고 유리한데 반면에 이제 뭐 전자라던가 이런 데도 많이 다 넣는데 그런 데는 제가 지원 동기를 정말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이제 제 경험을 살려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쓰면은 그거 굉장히 사실 큰 효과적이겠어요. 얘기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요. 짧게 요약을 하면 본인은 이제 문과잖아요.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제 학생 중에 숙명여대 교육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데 본인은 무조건 인사팀만 간다고 했는데 40개 중에 39개로 인사 쪽을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반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한국총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학이랑 제조회사 에어컨 파는 거랑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우리가 또 금요일 날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분야다 아니다를 나눌 이유는 없다. 이공계가 본인의 아니니까. 지뢰 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민혁 쌤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이스들 잘하는 친구들을 맞닥뜨렸을 때 칭찬하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든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파내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오늘 제가 볼 때 민혁 쌤이 지적한 제대로, 거는 네. 진짜 개판이어서 지적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한 친구인데 이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집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대한항공은 좀 약간 그랬습니까? 정신 차려. 뭘 존경해. 땅콩 맞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친구 중에 좀 제일 낫었죠. 어떻습니까? 스펙상으로는 좋아요. 스펙하고 경험상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요리하는데 재료는 굉장히 좋은데 좀 요리사가 잘못되지 요리가 않았나. 못했군요. 네. 괜찮아요. 네. 요리 배우면 됩니다. 네, 오늘 지윤 네. 학생이 민혁 쌤이 알려주신 걸 토대로 해서 집에 가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혁 쌤이 신의 한 수 한 말씀 해주세요. 금요일 날 30초 그래서 저는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는 지원 동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니까요. 제가 30초 어. 스피치 드릴게요. 지원 동기? 지원 진짜? 동기 선생님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논리 뭐 존경한다 성장한다 이런 거 그때 실컷 욕 먹었으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를 제가 듣고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정말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 준비할 때 30초 스피치만큼 그게 떨리는 게 가장 없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준비할 수 네, 있죠. 30초 준비해 오세요. 외워서 해야 되나요? 본인 말이어야 되니까. 예, 본인 갑자기 말. 귀여운 척하고 뭐 난리죠. 키워딩만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네. 한번 외우지 않아도 기대해 되고요. 보고요. 네. 자, 끝으로, 오늘 예, 마지막인데 소감 마지막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마지막 오늘 그쵸.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죠. 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그 아까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렇게 썼으면은 뭐 그런 지적을 받았을 거다. 다른 회사 안 지원했냐 이런 거 말 정말 똑같이 말하셔가지고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본인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좀 방향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안타깝게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어떤 외향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쓰는데 웃는 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밝아졌어요. 하지만 또 하나 또 그 지난주에 안경처럼 또 하나 발견했는데 가식적이네요. 네, 딕션이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성을 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면접 컨설팅이니까요. 네. 내일 또 다시 이렇게 좀 고쳐 나가면 네, 좋을 것 내일 같고요. 뵙겠습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음악
음악으로 생각자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를 나뿐인 한글 세상이 점점 웃기고 계십니다 존댓말조차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사람보다 물건이 더 높은 세상입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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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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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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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한글을 구하라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사정센터 2부의 문을 열어봤고요. 2부에서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구보라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 정보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세무법인 다승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업체 기장 및 신고,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경력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원앤원 정밀에서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으로 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사용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주무관님, 이 품질관리 사무원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네, 품질관리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자동차 후 카메라용 금속 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구미로 가보겠습니다. 홍은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구미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현대 SNS에서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델코 2공장 직원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이며 단체 급식 경력자 및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는 건강검진, 명절 선물 및 경조사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건강검진도 있고 이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중장년층 구직자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하테크에서 자동화 기계 설계 기술사 3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 경력 3년 이상자로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3명이나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이 경력자분들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홍은설 주무관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분이 조금 어떠세요? 네, 작년 5월부터 한 9개월 정도 같이 해왔는데요. 무척 아쉽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네. 네, 굉장히 정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못 만나 뵙지만 이제 어디서든 이제 좋은 정보들 꼭 전해주시고 구직자분들에게 좋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과 구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취업 때문에 또 스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잠 못 이루고 있는 취업 준비생, 지금 이 시간에 또 눈이 벌겋게 토끼눈처럼 그걸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분 모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한 정도로 10회 정도는 한 것 같은. 네, 훌륭한 예. 상담을 해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신데요. 취업 보객기의 김도윤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 교회 친구랑 좀 많이 닮아서요. 예,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친구를 보는 것 같아서. 예. 집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예, 자, 자, 그리고 예. 그리고 2부에 도우미 이남기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수록 갈수록 머리에 펌이 더 짙어지는 것 아,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깨비 같으시네요, 이제. 아, 그런 말씀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자, 코치님 예. 이제 곧 졸업 시즌이라서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은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그렇죠. 아닐 예, 텐데요. 요즘 학생들 상담 많죠? 네, 뭐 확실히 그 학기 중 하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하고 내담자 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방학 때는 각자 할 일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요. 내담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공세 때문에 이제 급박하게 서류 준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방학 때문에 더 편하신데 네. 이 연구원분들이나 더 임직원분들은 바빠지겠어요.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맞습니다. 고생을 해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어떤 사연 갖고 오셨는지 저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사연인데요. 네. 뭐 일반적일 수도 있죠. 뭐 진로 상담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로 설정이 아직 안 돼서 졸업 자체를 좀 유예한 좀 특이한. 요거 저희가 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일단 그러면 예. 오늘 이 사연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그래요, 이남기 이남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바로 예, 읽어주시죠. 네, 읽어보시죠. 아, 사연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네. 오늘 사연은 이 진로 선택에 대한 막연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네. 이제 며칠 뒤에 졸업을 했어야 하는 취준생의 얘기입니다. 네. 진로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졸업을 유예를 했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인천 소재 땡땡대학교 전기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4.0에 전공 관련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인적성 합격을 하고 이 면접 날짜도 받았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왜요? 이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회사에 1년이라도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더 고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건 충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키니까 했던 거지 제가 생각해보고 이게 방향을 주제군요.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해서 꼭 답을 찾고 취업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막연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시체 말로 한심한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할 건 다 하셨고 네. 뭐 학점 4.0에 아니, 삼성하고 현대차 인적성 합격하고 면접까지 갔을 그러니까요. 정도면 제가 볼 땐 땡땡대학교가 인하대학교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일단 뭐 인천대학교 아니면 인하대학교인데 좋은 대학교 왔고 이 친구 근데 인적성 합격하고 안 갔다는 건 이 친구 좀 이건 너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연이 제가 딱 한 달 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사연입니다. 네,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나요? 그 첫 상담부터 2시간 가까이 되게 길게 상담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 학생이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자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시키시는 대로.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시간 하셨으면은
저 뭘 할지 몰라요 한 분한테 2시간을 얘기했으면 뭔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저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코치님이 예, 뭐 하셨었어요? 뭐 저는 이제 뭐 경제부 기자 쪽 기자 했었고요. 네. 어쩐지 기자 느낌이 좀 납니다. 예. 그리고요 또. 네, 그리고 뭐 강사 오래 했고요. 원래 전공 건축이라서 어쩐지 건축 글잘 연구소 쓰시고 쪽. 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잘하실 그쵸. 수가 없었군요. 네, 뭐. 예.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되게 얼굴에 미소가 되게 뭐 이렇게 창피하시는 번지시면서. 느낌인데요. 네. 예, 어쨌든 네. 시작 나 하던 말씀 이런 계속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 네, 뭐.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 제 자랑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하고 싶은 게 뭔지. 근데 네. 참 좋은 건 뭐냐면 착실하게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던 데 비해서 네. 아예 고민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거 해라 하면 이거 열심히 했고 선생님 이거 해라 하면 열심히 했고 그래서 스펙 자체는 4.0이라고 저는 4.2입니다. 4.2예요? 예, 예. 대단하네요. 이 친구. 그러니까 스펙은 정말 완벽합니다. 0.1을 깠네요 또. 겸손한 친구인데요. 예. 네. 근데 제가 뭐 처음에 제시했던 방법 자체는 그 진로 고민이 너무 막연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객관화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화한다. 네. 객관화한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예. 이게 뭐 주관식 문제보다는 사실은 객관식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수월하죠. 그래서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몇 개의 직업이 있는지? 그때 예. 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수백 개겠죠.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수십 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제가 한 친구와 조사해 본 최근에 나온 숫자만 974개였었거든요. 한 친구 얘기했던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 친구가 해온 숙제에 974개의 직업이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 물어봤더니 뭐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채용 공고들을 보면서 직업 분류를 쭉 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냈던 숙제는 뭐냐면 그 많은 리스트들 974개 중에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추천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네.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추려보라고 과제를 거기에 내주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좀 추려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개에서 30개 정도 추려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고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네. 예, 입사한 다음에 후회하면 너무는 안 되니까 그 사전에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거꾸로 했습니다. 974개 중에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그리고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 부분들 직업들을 쭉 지워 나가고 네. 10개가 남을 때까지 이제 964개를 다 지우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20, 30개 선택했던 부분과 다 지우고 남은 10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지우는 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뭔가 좀 필터링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학생들에게는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또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은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그래요. 새롭게 또 자신이 뭘 좋아하고 또 뭘 원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막연한 진로 고민을 가진 학생들한테 결정적으로 뭐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이겠죠. 네, 뭐 네. 짚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이게 본인 생각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본인을 가장 잘 아는 분의 인터뷰를 추가로 숙제를 인터뷰요? 내주었습니다. 예. 인터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성공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5명을 추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모님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5명이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뭔지 추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직업을 쭉 추천을 해주고 네. 그 부분이 이제 5사람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던 10가지 정도의 이제 중복되는 직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 친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안을 해준 거고요. 네.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인하대학교 학생인데 그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땡땡이 이나 하나가 그 인하대학교는 졸업한 선배분들이 후배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합니다. 예, 그래서 그 후배들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 동문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회 가면 뭐 어떤 게 좋아요? 네. 본인이 했던 근데 저는 예전에 동문회 가보면은 선배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셔갖고 끝나고 나면 이제 자괴감이 그분들 있겠네요. 자랑하신 거하고 이제
명함 한 30장 저한테 남는 건 없는 그런 게 기억이 나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동문회 모임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 동문회 사무실을 가라고 했거든요. 사무실에. 네, 그렇게 되면 자기 전공 선배들이 어떤 직무, 어떤 회사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야, 근데 그 연락하는 게 솔직히 네. 그 이제 동문회 명단이 있으니까 저 후배입니다. 저 찾아뵙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방법은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 100개를 쭉 해서요. 그때가 IMF였었거든요. 제 나이가 나오네요. 아이고. 아니 아까 저건 좀 더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IMF 때였어서 제가 졸업했을 때에 그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이 40명 중에 3명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 들어갔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100개의 리스트를 뽑아놓고요. 예, 100개를 하나하나 자소서를 들고 다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경을 보면 두드려라 뭐 열릴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두드리신 거네요. 쉼 없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다른 친구들은 안 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품만 팔면 되는 건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화를 했을 때 그 선배들의 어떤 뭐 좋은 호의를 베푸신다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좀 바쁘신 와중에 좀 이렇게 거절을 하신다면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는. 아니 물론 그 중에서 앉아서 차 마시는 데가 딱 3군데였거든요. 어. 97군데 거절 그리고 딱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취업을 했었던 거. 거기가 혹시 그 경제부 아닙니다. 저는 쪽인가요? 전공이 건축이어서요. 건축 사무실. 건축 쪽으로. 그것도 기자 전에 그것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냈겠죠? 네, 어떤 맞습니다. 답을 얻어냈나요? 그 동문 사무실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게끔 했고요. 네.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선배를 만나서 직접 밥도 같이 먹으면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료를 찾아서 뭘 더 그러니까 직무적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더 팔아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런 건 약간 좀 익사이팅한 느낌도 들고 긴장도 되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잖아요. 이남규 아나운서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멤버이 오겠죠. 아니, 우린 또 솔직히 네. 아나운서 직구는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이분이 과연 우리 연락을 받아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도 손석희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당시 이제 MBC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메일로 드렸었는데 이메일로? 연락을 받아주셔갖고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실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좀 객관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학생들이 두드린다면 네.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자소서에 쓸거리가 생깁니다. 맞아요. 나의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민혁 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맞아요. 현직자를 찾아가서 해봐라. 일단 문을 두드려봐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복붙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남한테 네. 베낄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가 되기 만들 수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예. 시간이 들기는 하겠지만 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정말 특이한 접근인 것 같고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지만 또 결과에 대한 또 상담자들의 만족도는 그만큼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좀 거부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10명 추천하면 한 2명 정도가 실천을 하거든요. 앞에서는 내라고 하지만 이제 네. 실제적으로 하는 친구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2명 정도가 하고요. 과제를 제출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네. 근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여태까지는 시키는 것만 해왔는데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만족도가 높나요? 우선 실제로. 그러니까 6개월, 1년 그 첫 직장에서 6개월 버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 퍼센트가 이제 60에서 70% 정도밖에 그게 안 왜 되는데. 그런가요? 그 본인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치님도 네. 여기저기 많이 옮겨다니셨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요. 이게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선배를 만나고 나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어쨌든 들을 수 장기 분석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허상이 좀 깨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었던 허상을 또 깨는 데 있어서도 꼭 그 회사를 네. 가지 않더라도 그런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고민 학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네. 그 고민 학생처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다 이런 대략 멘붕 상태. 멘붕 상태 이런 친구들이 많나요?
학생들은 늘 멘붕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의 멘붕인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엔 4학년이 다 되어서 저 이제 졸업을 앞뒀는데 전공이 안 맞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큰 멘붕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정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입사 서류를 써봐야겠다라고 오는데 이게 또 멘붕인 상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처럼 이 친구는 그나마 또 스펙이라도 있었는데 네. 스펙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그런 친구들 뭘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네. 참 당황스럽겠네요. 네. 예. 게다가 가장 큰 당황은 내일까지 써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은 예. 거를. 그런 것까지 저희가 좀 대충 얘기하는 걸로 네, 하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도윤 코치님에게 도움을 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다른 경로가 뭐가 있을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직업을 분류해서 선택해야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 워크넷 사이트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네. 워크넷 사이트를 보시면 구인 구직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 키워드와 조건별로 직업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도 함께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이런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예. 네, 신청 방법도 잠깐 알려주시죠.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의 네네. 고민도 함께 받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02-397-7984 전화번호도 외웠네요. 여기로 전화를 해주시면 이야. 저희가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예전에 지원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연락 주신 적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코치님, 이 친구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실질적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좋은 한마디. 네, 그 상담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살면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가장 큰 정답은요, 내가 해봤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남들이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맞는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도윤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윤 코치. 네, 죄송합니다. 김도윤 코치님 성희롱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잡장구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2017년 특집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네, 내일은요 실시간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면접 비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